네, 뉴스 속 경제 이슈를 심층 분석하고 최신 고용 동향을 살피는 고용브리핑 365 시간입니다. 박상률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박 기자, 오늘은 어떤 이슈입니까? 정부가 방역 고삐를 바짝 쬐고 있습니다.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서 서민 경제 타격이 심해질 것을 우려해 생활 방역을 철저히 해달라고 호소를 했는데요. 네. 거리두기 단계가 강화될수록 서민 경제 타격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영세 자영업자를 포함한 저소득층에 집중이 되면서 이 저소득층의 삶은 앞으로도 좀 팍팍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각종 수치를 따져보면 소득 자체가 줄어들면서 경제 타격이 이미 현실화되고 있는데 오늘 이슈픽에서 이 내용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로나가 벌려놓은 소득 격차가 점점 심각해진다. 이런 이슈를 얼마 전 고용브리핑에서 전하기도 했는데요. 이번에 새로운 통계가 나왔죠? 네,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위 20% 가구의 월 평균 소득 3분기 통계를 좀 들여다봤더니 163만 7천 원이었습니다. 이에 반해서 쓴 돈은 한 달 평균 188만 1천 원으로 매달 번 돈보다 쓴 돈, 소비가 한 24만 원 정도 더 많았습니다. 자, 이건 지금 평균치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가구별로 좀 따져보면 하위 20% 가구의 절반 이상이 쓴 돈이 더 많은 적자 상태인 겁니다. 버는 돈이 적어서 필수 지출만 해도 원래 적자를 보는 구조인데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이런 상황이 좀 더 나빠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분위의 적자 가구 비율이 50%를 넘어선 것은 3분기 기준으로 2013년 이후 무려 7년 만입니다. 네, 올해는 진짜 코로나도 그렇고 여름에는 또 긴 장마, 집중호우까지 있어서 경제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힘든 한 해였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태풍은 또 왜 그렇게 많이 왔는지 참 힘든 여름을 맞이했죠. 그 여파로 지금 3분기 임시 일용직 일자리가 39% 넘게 줄어드는 등 취약한 일자리부터 사라졌습니다. 소득 하위 20% 가구 이런 일자리에 종사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 보니까 근로소득 1년 전보다 10% 넘게 줄었습니다. 여기에 내수 소비가 위축되면서 사업소득도 같은 기간 8.1%나 줄었습니다. 네, 3분기에 2차 긴급 재난지원금이 집행이 됐었는데 이런 소득 격차를 메워주지는 못한 거죠?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러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추석 전에 나온 2차 긴급 재난지원금 등 공적 지원금이 한 58만 원 정도씩 지급이 됐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소득이 줄어든 겁니다. 앞으로가 좀 더 걱정입니다. 안 그래도 지금 생계를 위한 필수 지출, 식료품빚만 해도 지금 부담이 상당히 큰 상황인데 가뜩이나 팍팍한 서민들의 살림살이에 이제 월세 부담까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요. 우리 국민들의 주거비 지출, 지난 3분기에 증가세를 보였는데 월세 지출이 올해 처음으로 증가세로 바뀌었다고 하죠. 네, 통계청 이야기를 좀 다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올 3분기 전국 2인 이상 가구 실제 주거비는 월 평균 84,200원입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 증가했는데요. 실제 주거비를 조사할 때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바로 월세입니다. 자가나 전세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1분기와 2분기에 지난해 같은 기간과 좀 비교를 해서 실제 주거비 지출이 줄었는데요. 3분기 들어서 증가세로 다시 돌아섰습니다. 그 중에서도 소득 하위 40%의 실제 주거비 지출이 소득 상위 60%보다 많았습니다. 통계청은 월세 비중이 늘어난 점이 영향을 끼쳤다라고 분석을 했는데 저소득층으로 갈수록 월세로 사는 이들이 더 많기 때문이죠. 최근에 전세난까지 겹친 상황에서 주거비 부담은 아마 앞으로 더 커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전세 가격만큼이나 월세도 계속해서 상승하는 추세인데요. 내 주머니 속사정은 사실 한정돼 있다 보니까 상황이 이렇게 되면 사실 다른 지출을 더 줄일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네, 통계청에 따르면 지금 월세 소비자의 물가 상승률은 올해 3월까지는 마이너스였습니다. 이후에 4월과 5월엔 좀 보합세였다가 6월 이후에 매달 상승폭이 좀 커지고 있습니다. 세입자가 월세를 줄이기는 어려운 만큼 늘어난 이 월세 지출은 결국엔 다른 소비를 좀 줄이는 그런 식으로 작용을 했다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여기에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늘면서 거리두기 강화됐죠. 이 상황에는 저소득층의 적자 가구 비율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원래 3분기 GDP가 성장세를 보여서 4분기도 사실 조금 기대를 했었는데 지금 상황대로라면 좀
쉽지 않겠어요. 우리나라뿐 아니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다시 유행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요. 경제 활동을 재개를 하면서 국내 반도체, 자동차 수출 증가하는 데 힘입어서 3분기 GDP 1.9%를 기록을 하긴 했습니다. 그런 만큼 4분기에도 좀 반등을 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 성장률 전망 다시 어둡기만 합니다. 한국은행은 지난 8월 올해 GDP 성장률 전망치를 조금 더 낮춰 잡았는데 사실 이마저도 코로나19 2차 확산이 한 10월부터 진정될 것이다라는 전제 하에서 추정을 한 겁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상황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죠. 그래서 이런 확산세라면 이마저도 달성하기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의 상황을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수입은 줄고 지출은 늘어나는 데다가 거리두기 격상까지 이렇게 있으면 경제 회복 좀 앞으로 가능할까요? 굉장히 좀 불투명하다고 저희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코로나19 재확산이 세계적으로 퍼지다 보니까 세계 경제 회복 속도도 둔화가 되고 경제적 타격이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경기 부양책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코로나19 상황 이를 먼저 극복을 해야 한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 지금 겨울에 더 심각해질 것이라는 의료 전문가들의 판단이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체감 실업률은 더 높아질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3분기 성장세를 이끌었던 이 수출의 경우에도 전 세계적으로 확산세가 심상치 않아서 위축이 될 것이고요.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는 코로나19 때문인 만큼 이 코로나19 상황을 해결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사실 코로나19가 언제 딱 끝날 거다 이거를 사실 알 수 없잖아요. 그런 만큼 좀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 상황대로라면 지금 취약계층 그리고 저소득층 더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집중적인 정부 지원이 마련이 절실해 보이는데요. 이 노동시장이 계속 또 위축인 상황인 만큼 신규 채용에 대한 적극적인 대비도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악순환의 연결고리를 끊어내지 않으면 이 상황이 무한 반복될 거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아까 전문가들 얘기를 해주셨지만 근본적인 원인이 바로 코로나19이기 때문에 이걸 극복하는 게 우선 과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유용한 경제 용어만을 쏙쏙 골라 소개하는 뉴워드 시간이죠. 자, 오늘은 어떤 단어인가요? 자, 오늘 코비디엇이라는 단어를 좀 골라봤습니다. 코로나19를 뜻하는 코비드19와 이 영어로 바보를 뜻하는 이디엇, 이 이디엇이 더해진 말인데요.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기본 방역 수칙을 무시하는 사람들을 비꼬는 표현입니다. 확산 초기에 전 세계에서 생필품 사재기 현상이 일어났을 때 그때 사용되기 시작했던 용어가 이 사재기하는 사람들을 꼬집는 표현으로 사용이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이 코로나 예방 수칙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비꼬는 표현으로도 쓰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서 중요한 건 바로 기본 방역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 꼭 잊지 않아야 할 때입니다. 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충격이 이제 저소득, 취약 계층에 유독 가혹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모두를 벼랑 끝으로 내모는 코로나바의 경제 충격을 더 장기화시키는 이 악순환, 방역 수칙을 어기는 사람들에게서 시작되는 건 아닐까요? 오늘도 박상효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고용브리핑 365였습니다.